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의 원점이라는 좀 특별한 강연 자료를 살펴볼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같은 질문들 있잖아요. 요즘처럼 물질적인 것에 치우치기 쉬운 시대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강연자 본인의 어떤 깊은 체험이랑요, 물리학, 의학, 또 동양 철학까지 넘나들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몸이나 마음에 대해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거든요. 뭐랄까, 그냥 지식 전달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고 할까요? 오늘 이 자료의 핵심 내용들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질문.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나는 뭘까요? 몸을 배에 비유한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비유가 핵심인데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이 육체는 그냥 배라는 거예요. 잠시 빌려 타는. 그리고 이 배를 실제로 움직이는 진짜 주인, 그러니까 선장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강연자는 이걸 선도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진정한 나, 뭐 영혼이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선도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식은 그냥 뇌 활동의 결과다. 이런 현대의학 관점하고는 완전 다른 거네요. 그렇죠.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때 귀나 코는 분명 열려 있잖아요. 근데 소리나 냄새를 잘 인지 못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선도자, 그러니까 진짜 자아가 잠시 몸이라는 배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만약 뇌세포가 전부라면 계속 감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죠. 오,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네요. 그럼 더 나아가서 마음의 형태나 색깔이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아기는 황금빛의 둥근 마음이라고요? 네, 강연자 주장은 그래요. 태어날 때는 아주 순수해서 둥글고 부드러운 황금빛인데 살면서 여러 감정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형태랑 빛깔이 막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화가 나면 마음이 뾰족하게 일그러지고 아주 짙은 붉은색, 진홍색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죠. 아, 감정에 격해지면 마음 모양까지 변해서 판단력에 영향을 준다. 사랑에 빠지면 하트 모양의 분홍색이라는 건 좀 재밌는데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감정이 이성을 완전히 압도하는 상태,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한 걸로 보여요. 뭐랄까, 객관성을 잃기 쉬운 선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감정 상태가 마음의 형태와 빛으로 나타난다니 발상 자체가 참 새롭네요. 근데 아인슈타인 공식 E는 MC 제곱까지 나오던데요. 이게 에너지, 물질, 마음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 그 부분이 또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강연자는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실체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걸 불교의 색심불이, 그러니까 물질 색과 마음 심은 둘이 아니다. 이 사상이랑 연결 짓는 거죠. 이는 MC 제곱에서 에너지가 물질로 번안될 수 있듯이요. 비물질적인 마음이나 생각이 일종의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물질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 보이지 않는 차원의 마음에 다 기록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이어지고요. 와, 생각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실체랑 연결될 수도 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돈이 행복을 꼭 가져다 주진 않는다고 강조했잖아요. 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막 싸우고 가정이 깨지고 더 불행해졌다는 예를 들거든요.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한 건가요? 강연자는 세 가지 균형을 강조해요. 첫째는 건강한 정신, 둘째는 건강한 육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과 조화를 이루는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경제 상태. 이 세 가지가 딱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자연계가 서로 의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것처럼 인간 사회도 막 싸우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걸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죠. 아, 세 가지 균형, 그리고 만족하는 마음. 결국 내면의 상태가 핵심이군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의례 같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뭐 어디 밖에 있는 신이나 대상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있는 거짓말할 수 없는 나 자신,
다른 말로 하면 양심, 선하이죠.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중도,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중도요? 어떤 비유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아주 강한 산성이랑 강한 염기성이 만나면 중성인 소금, NaCl이 되잖아요. 또 불안정한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안정적인 물, H2O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손을 모으는 합장, 또 결국 양극단을 하나로 모아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삶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 즉 반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늘 이야기 나눈 마음의 원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우리가 그냥 몸뚱이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 그리고 조화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네, 결국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물질이나 형식적인 것에 너무 얼매이지 말고 당신 안에도 있는 그 거짓말하지 않는 목소리. 어쩌면 양심이나 직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서 조화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어쩌면 진짜 마음의 평화와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늘 우리 곁에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 내면의 목소리.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 목소리가 당신의 삶을 또 어떤 새로운 길로 안내할지 한번 탐색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